일단 시작이 어렵지 시작을 하시고 나면은 금방 미국 NCLEX 시험을 합격을 하시지 않을까, 부딪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Hey Korean 멘토링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간호사 관련 질문들을 제가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간호사 자격증을 땄는데 영어 문제로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3년의 간호사 경력이 있고요. 미국에서의 경력은 없습니다. 다만 영어가 너무 부족하고 자신감도 없어서 미국 병원은 알아볼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한국 병원들은 채용 공고를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한인이 운영하는 간호 에이전트가 있거나 한인 병원들 채용 공고를 내는 사이트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분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영주권이 없으신 경우에는 스폰서를 해주는 병원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직종이 많이 올라와져 있는 사이트인데 거기에서 한인 병원으로 중점적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폰서십을 해주는 병원들이 많지는 않은데 2년이든 3년이든 계약 기간을 가지고 스폰서를 해주는 병원들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자신이 조금 없다고 하셨는데 영어는 어차피 조금씩 늘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경험으로 답변을 드리는 거는 스쿨널스라는 오피스 잡을 찾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학교 널싱 오피스에서 일을 하는 거는 그렇게 아픈 사람을 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영어에 있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지는 않아서 스쿨널스를 구하는 스태핑 회사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상태이며 미국 이민 후 간호사로 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 계획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요. 뉴욕 BMCC를 등록한 후 프리레퀴짓을 듣고 NIU로 편입을 하는 게 나을까요? BMCC의 멀싱 프로그램을 통해 ASN을 하다 일하면서 NIU에서 BSN을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제 주변에도 이제 영주권 관련해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단 한국에서 편입을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은 비용적으로도 좀 절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편입을 해가지고 간호대를 졸업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영주권을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 아닐까. 그리고 미국에서 적응하고 사시는데 조금 더 쉽게 적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라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졸업 후 간호사 생활을 하다 신랑과 함께 미국에 오게 됐는데요. 영어는 완전 콩글리시 수준이고 쉬운 질문들은 듣기는 해도 스피킹이 안 돼서 힘듭니다. 영어를 더 배우고 간호조무사 시험을 본 후 간호조무사 생활을 하다가 간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게 순조로울지, 간호조무사 과정 없이 간호사 시험에 바로 도전해도 될지, 또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 경험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 하는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일단은 간호사 경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엄청난 거거든요. 저는 미국 간호사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미국 간호사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이화 NCLEX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학원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미국에서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 사이트 가셔가지고 처음부터 그 영어 텍스트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아, 이런 말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영어도 늘릴 수 있고, 미국 간호사 시험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시간을 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호학이라는 공부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 똑같거든요. 아, 내가 이런 걸 배웠지 하면서 금방 또 적응하실 거거든요. 일단 시작이 어렵지 시작을 하시고 나면은 금방 미국 NCLEX 시험을 합격을 하시지 않을까, 부딪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배가 너무 아파 앰뷸런스를 타고 플러싱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분도 없고 보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세금도 못 내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알 수 없는 병원비가 걱정인데요. 소셜워커를 만나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만나고, 만나면 병원비가 얼마나 삭감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원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병원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그 병원비를 알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셔도 그날 당일날 병원비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의료 비용을 보면 이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보험이 없으시다면. 신분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그리고 보험을 걱정하신다면은 병원에 소셜워커라는 자원이 다 있거든요. 일하고 있는 부서 어느 사람한테나 가가지고 소셜워커를 만나고 싶다,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국은 전조 증상 시 응급실 방문을 권하는데 미국도 전조 증세일 때 응급실로 가면 되는지요? 일전에 아이가 다쳐서 가까운 응급실에 갔는데 2시간 후에 의사를 봐서 걱정이 됩니다. 심정지, 뇌출혈 증세의 골든타임은 몇 시간 정도라던데 괜찮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 정말 응급실이 바쁠 경우에는 흔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처음에 응급실을 방문을 하시면은 한국과 똑같이 어큐레이티라고 해가지고 아이가 얼만큼 심각한지, 아이가 지금 바로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하는 아이인지 간호사가 한번 어세스를 하거든요. 2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거는 아이가 그 정도의 응급 상태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 왜냐면 응급실 안에서는 정말 생사를 다투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기가 좀 늘려지는 거기도 하거든요. 뭔가 응급한 상태면은 응급실 방문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이후로는 의료진을 믿고 기다려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는 데 바빴지만 이제 외로움이 점점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저는 취미로 영화 감상, 요리, 여행을 좋아해요. 여러분들께서는 미국에서 친구를 사귈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또 어떤 활동을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주변에도 테니스 동호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운동을 하시면서 사람을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분명히 글쓴이님 주변에도 한두 명의 일단 지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이제 동료들, 주변의 동료들에 연결된 또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도 많이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Connecting Koreans worldwide. Hey Korean.